끝까지 한번 무죄 주장을 해서 끝까지 가는 게 끝까지 가요. 그래잖아. 억울해서 미치겠어요. 억울해서 정말로. 그게 잘못이라는 것도 압니까? 그때 일은 정확히 제가 진심을 사과드리고요. 죄송합니다. 피고인은 징역 9년에 처한다. 우리는 살면서 어떤 법적인 갈등에 부딪히게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해법을 찾아내고 있을까요? 영등포 구로 등 5개 구 200만 명의 분쟁을 심판하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매일 아침 106호 법정 앞이 술렁입니다. 경범죄나 도로교통법 위반처럼 가벼운 범죄 사건을 다루는 약식 재판, 즉결 심판을 받으려고 대기 중인 사람들입니다. 통상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해지는 즉결 심판.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는 것으로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 시작 전에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리하거나 원치 않는 내용은 대답을 안 해도 됩니다. 영등포역 근처에서 검거됐다는 한 60대 할머니. 무슨 일로 왔습니까? 예? 그게 잘못이라는 것도 압니까? 왜 처벌을 하고도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겁니까? 다르게 할 게 없었어요. 이른바 생계형 범죄. 피고인은 선처를 호소합니다. 재판 마칩니다. 벌금 10만 원을 처합니다. 오늘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앞으로 일주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았지만 10만 원을 낼 형편이 아니라며 대신 나흘간의 유치장행을 선택하겠다는데요. 재판 결과에 되게 만족하세요? 그래도 최지영 사장이 재판하는 대로 받아야지. 여기 오신 게 몇 번째예요? 여기요? 두 번째 하고 있어요. 지금 나오실 때는 다시 오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셨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처음 아니신 것 같은데. 네, 한 여섯 번째 되는 것 같네요. 네, 좀 낯이 익죠. 다시 만나는 과정이 좋은 건 아니죠. 좋은 일로 만나야 되는데 이런 일로 만나니까 저도 마음이 아프고 저분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다는데 개전의 정이 있을 수도 없고 지금 6번째잖아요. 초범이 아니기 때문에. 즉결 법정의 또 다른 이른바 단골 손님들, 돈을 걸고 화투나 카드놀이를 한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장소가? 다방. 벌금 5만 원.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기는 했는데 문제는 온 사람이 자꾸만 또 오는 악순환의 고리가 쉽게 끊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 마세요. 처음에 오셨을 때랑 비교해서 지금은 좀 어떠신지? 처음에 왔을 때가 좀 두렵더라고. 그 두 번째 올 때도 그냥 그랬는데 이번 때 올 때 뭐냐면 그 정가가 되니까
그게 기분이 더럽다고 지금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하네 지금. 정말요? 그럼 그런 거짓말을 해요? 민원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법원 8, 9층에는 판사실이 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맡은 판사의 방에는 오늘도 강제추행, 절도, 사기 등 갖가지 제목이 달린 구속영장이 쌓여 있습니다. 정말 구속해야만 하는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직접 그 사람을 신문해서 결정하는 것이 영장 실질 심사. 영장 청구되는 사건 중에 한 반 정도가 구속된 상태에서 청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행범인 체포나 긴급 체포,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된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되기 때문에 제가 영장을 결정하기 전까지 이 영장 청구된 사람들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돼 있는 거죠. 계속 잡혀 있는 상태. 경찰서 유치장 같은 데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기시켜놓고 제가 뭐 집에 가서 잠잘 수는 없는 거잖아요. 법정에 오를 때에는 법원 마크가 새겨진 넥타이와 법관의 상징인 검정색 법복을 입습니다. 휴직이나 전직, 퇴직을 할 때에는 자신의 법복도 내놓고 가는 것이 규정. 이 법복이 여름, 겨울 한 벌인가요? 예,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갖다가 10년씩 써요, 같은 법복으로. 휴가 때 한번 세탁하고 안 그러면 법복에서 냄새가 막 나거든요. 이 법복이 그러면 혹시 뭐 이렇게 아무래도 의미가 있는 거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뭐 물려받거나 선물 받거나 하는 건가요? 판사로 인간을 하면은 그 법복을 새로 하나 주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입죠. 근데 재밌는 거는 처음에 법복 입을 때 그 부장님이 이렇게 법복을 입혀주세요. 그래서 법복을 딱 입혀주면 그때부터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30대 초반의 한 피의자, 성폭력법 위반으로 현장에서 체포돼 왔습니다. 법률 위반으로 예성 유통 피하 찜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허리를 감싸 안고 혀를 입안으로 집어넣은 사실이 있나요? 그래도 장난이나마요 술이 많다는 상태에서 그랬다면 정말 홍사를 말하죠. 제가 정말 나쁜 놈이고 그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잠깐만요. 요거 일단 제가 물어본 다음에 얘기할 게 충분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여자를 뒤에서 끌어안는 사실이 있나요? 네. 예, 일어서셔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보시죠. 정말 이거 저도 배웠고 그 얼마나 성추행과 그 성범죄가 무서운지도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뭐 정말 내 정신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정말 다시는 이렇게 안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어떤 실현 당했거나 아니면 아플 때는 아니면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절대 술을 그렇게 안 마시는 걸 자제하고 정말 상처가 난다.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에는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실연한 뒤 술에 취해 저지른 일이라며 도망가지 않겠으니 구속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의 바람은 이루어질까요? 이 기록을 이제 우리 참여관님이 다 마치고 조서를 확인해서 저한테 오후에 주거든요. 그럼 제가 오늘 여기서 들은 얘기하고 그 기록에 나온 얘기하고 꼼꼼히 맞춰본 다음에 오늘 오후경에 결정이 되죠. 여기서 마음의 결정을 반 정도는 하는데 그게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정 밖에서 대기 중인 피의자들 가운데는 10대 소년들도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여기 왔어요? 재판 받으러. 나쁜 짓이야. 무슨 나쁜 일? 그냥 무섭죠. 그치, 뭐 한숨만 쉬었어. 왜 한숨만 쉬었어? 피해자가 도시가스 배관 타고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 열어주고 그렇게 한 사실이 있나요? 그래서 거기서 큐빅 귀걸이하고 큐빅 반지 등을 가지고 나온 사실이 있나요? 네, 있어요. 왜 안 다니고 계신 거죠? 부모님은 이혼하셨나요? 이혼한 아버지는 좀 어떠세요? 아버지가 교도소에 계시다고요? 일어서셔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보시죠. 아버지 대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어머니는 아직 아들이 체포된 것도 모른다는데 형벌만으로 이 아이들을 잘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스물네 개의 법정에서 하루 2천여 건의 재판이 열리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상당수의 재판이 시작되는 지점은 이곳 민원실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신청서인 소장이 오늘도 줄줄이 접수됩니다. 민원실 한쪽에서 40대 부부를 만났습니다. 운전을 업으로 하는 남편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고 합니다. 힘들 때 벌금 물려고 어머님이요? 속상하시죠? 속상하죠. 얼마나 하세요 벌금? 300만 원. 300만 원이요? 많이 드셨나 보다. 모르겠어요. 네, 좀 먹었어요. 저기 깎아주셨어요. 그래서 청구하려고요. 그런 것도 이렇게 가능한가요? 청구? 모르겠어요. 저 처음이라. 저 재판을 하면은 판사님한테 하면은 싹싹 빌어야죠. 들어주실 만하게 이렇게 제시할 어떤 그런 게 있으세요? 판사님한테? 우리가 식구가 많아서 식구도 많고 그걸로 인해서 생활을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부탁 좀 드려야죠. 어린 딸을 데리고 온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소송까지 하게 된 것일까요? 저번에 애기가 있으니까 너무 안 어울려서 지금 어떤 일로 보내셨어요? 1,000만 원이나 되는 임금과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임금 못 받으셔서 법원 오신 게 처음이세요? 아이 많죠. 수십 번이요. 근데 이거 다 집에서 해오고 다니고. 안녕하세요. 당장 온 가족의 생계가 걸려있는 소송. 그럼 그 임금 못 받으셨으면은 그 몇 달 동안 그 아이 맛있는 것도 못 사주셨어요? 그러죠. 지금 뭐 생활비도 없어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쓰고 막 그냥 이렇게. 그럼 이번 집에 문사에 많은 걸 들고 계시네요. 몇 달 동안 생활비랑.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확실한 보장이 있죠. 몇 프로의 확률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한 50%? 반반. 이 시간쯤이면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증거와 증인을 수집하러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더구나 구속이란 그 자체가 인생에 있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웬만하면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는데 아침에 그 피의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 범죄가 얼만큼 중요한 거냐 이것도 이른 판단 자료가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도망갈 거냐, 주거가 일정하냐, 증거 인멸할 거냐 이게 중요한 자료가 되니까 그 친구 어떤 것 같아요? 찜질방에서 그 친구 있죠? 아,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술 기운에 뭐 여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했다고 그런 말도 굉장히 신빙성 있어 보이고 이제까지 살면서 범행을 한 전력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는 상태고 해서 굉장히 또 반성하고 있으니까 도망갈 것 같지가 않고 잘 나와서 수사받고 재판받을 것 같아 보여서 두 개 기각하고 나머지는 발부했죠. 한밤중에도 수시로 들어오는 영장 때문에 법원은 24시간 돌아갑니다. 특히 구속영장은 체포된 순간으로부터 아무리 늦어도 48시간 안에 처리돼야만 하니 미룰 수가 없습니다. 저녁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근무하는 야간 영장 담당 실무관이 영장을 접수받고 그날의 당직 판사에게 넘깁니다. 지금 옆에 있는 거를 오늘 다 처리하셔야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분량은 사실 저한테 해군이지만 보통 다른 날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으네요. 왠지는 휴가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당직이신가요? 아니요. 저기 전 좀 빼주시죠. 지금 내일 재판 준비해서 정신이 없거든요. 하루 평균 20여 건의 재판을 소화하는 남부지방법원 판사들. 건당 자료는 수십, 수백 페이지에 이릅니다. 머리도 이렇게 막 머리카락도 주셨는지. 네, 지금 정신이 없어요. 사실 그 전날은 벼락치 공부하는 것 같고 시험 전날 항상 느끼는 게. 판사들에게는 수많은 사건 중 하나지만 당사자에겐 대부분 일생에 한 번뿐인 재판입니다. 재판 하나도 건성으로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늘 서류 더미와 씨름해야 하는 판사들은 스스로를 백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 판사 일이란 게 밖에서 봤을 때랑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냥 법정에 가서 그냥 판결 내리고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백조 같죠. 뭐 백조처럼 법정에서 좀 우아하게 행동하는데 판사실 와서 뭐 판결문 만들고 막 이것저것 막 서류 검토하고 그런 작업이 굉장히 많죠. 판사실과 법정안을 카메라에 담은 첫째 날, 잘 알려지지 않았던 법원의 풍경도 조금은 본 것 같습니다. 남부지방법원 최초의 국민참여재판이 예정돼 있던 이날. 일찍부터 배심원 후보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처음 와가지고 난 모르겠어 얼른들은. 나도 여기라면 발걸음 처음 파주소도 안 간 사람이. 다들 처음 오셨나 봐요. 처음 왔으니까 얼떨떨해요. 얼떨떨해요? 죄는 안 졌는데 마음은 편안한데 조금 얼떨떨. 차시고요. 왼쪽에 배웅해 주시고. 전과나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170명의 후보 예정자에게 출석 통지서를 보냈고 그중 40명이 출석했습니다. 이제부터 선정 과정을 거쳐 최종 9명만이 배심원이 됩니다. 헐 떨려요? 배심원인데. 제가 무슨 죄를 졌나. 아무것도 아니고. 열심히 참여해서 뭐 올바른 판정을 하는지 한번 보는 거죠. 지금부터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영화에서나 보던 배심원으로서 법적 공방을 직접 지켜본다는 사실에 관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있어요. 있는데 뭐 좀 재판 자체도 안 해봤잖아요. 이렇게 생소한 부분이잖아요. 한번 접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부장판사와 2명의 배석판사로 구성된 이번 사건의 재판부. 저는 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재판장 한채원 부장판사입니다. 남부지검의 의사들로서 했던 이정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정병민 변호사를 하고 있죠. 정병민 변호사는 그 사선 변호인이 아니고 배심원 선정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배제됩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따라서 조선족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역시 재판에 영향을 줄까 봐 배제됩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모아놓은 것. 그러나 이런 법원에서도 때로는 합의의 순간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주차 문제로 다투다 법정까지 오게 된 두 사람. 택시기사한테 욕하고 불안감 조성한 사실 있죠? 네. 두 분 다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좀 그때 제가 차를 세울 때 애기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일요일날 저녁이라서 약국을 연대를 찾아가는 정신이 없었는데 내 상당히 민감했었거든요. 제가 사선으로 제가 팔을 못 잡는 것 같아서 시간 지나니까 제가 후회가 되더라고요. 기사번호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하실 말씀 있어요? 제가 참았어야만 못 참았다는 게 죄송합니다. 자, 선고합니다. 피고인 구정에 대해서는 벌금 7만 원, 피고인 구정에 대해서는 벌금 5만 원을 받고 선고합니다. 사소한 시비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재판까지 걸었던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벌금을 냅니다. 오늘 아침 법정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서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판결이 끝나셨는데 잘 알려줬는데 그냥 다 그런 거죠. 두 분은 화해는 하셨어요? 진작했지 됐어. 차오자고? 네. 같이 가. 너무 영순적으로 KBS 방송국에서 이게 바로 촬영하자. 배심원 선정을 끝내고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사실을 정당하게 판단하는 것과 재판장에 설명하는 것과 증거에 의하여 정신하게 판단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이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옆자리 사람을 구두발로 폭행, 숨지게 한 사건. 먼저 모두 진술에 나선 검사. 피해자의 처참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불쑥 제시합니다. 이런 사진을 본 적이 없는 배심원들의 동요. 초반부터 검사 측의 강공입니다. 약간 틀려 보이시겠지만은 좀 자세히 보시면은 피고인이 허리 높이까지 높이 들어 올려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밀어서 내리치고 찍고 있는 사실을 명확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CCTV 화면과 범행 당시 묘사에 피해자의 어머니도 오열합니다. 그다음에 발로 2, 3회 가격한 사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죄값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 이상의 죄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죽은 줄 몰랐고 그래서 도주도 하지 않고 있다 잡힌 피고인에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 변호인의 변론.
따라서 이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없는 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될 심적인 쟁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살인죄냐 상해치사냐. 검사 측은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한 부검의를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빗살무늬 같은 것은 아마 신발에 의해서 많이 생겨요. 신발이 정확하게 90도로 부러지듯이 얼굴에 가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순간은 발을 찼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요. 얼굴에 부정듯이 발 바닥이 신발 바닥이 그대로 찍힐 정도로 강하게 눌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굳이 조사하겠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신고 있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 뒷분 모양을 보면 가까이서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빗살무늬가 있습니다. 짧은 빗살무늬가 길이를 보시면 10분간 투표하셨다가 3시 50분에 다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심원들의 결정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들은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까요? 오후에 민원실에는 한 여고생이 서류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서류를 이렇게 열심히 보고 계세요? 이거 개명허가 신청서요. 개명하러 오신 거예요? 네. 그럼 원래 본명이 뭔지 여쭤봐도 돼요? 김초록이요. 본명도 그럼 이쁘신데 굳이 이렇게 개명하시려는 이유가 있으세요? 네, 제 이름으로 점 같은 걸 보셨는데 제가 이제 입시를 앞둔 수험생인데 되게 운이 안 좋다고 그래서 엄마가 좀 이렇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래서 개명하면은 운도 많이 따르고 그런다고 해서 지금 혹시 오늘 어떤 이름으로 바꾸실 거예요? 저는 김가연. 김가연이요? 그 이름 어떻게 지으셨어요? 이거는 장명소에서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하면 대학 입시도 어떠합니까? 네, 이게 괜찮대요. 평생 운 좋게 살 수 있고. 됐어. 아드님이랑 같이 오신 것 같은데 네. 그분은 어떤 일이세요? 요즘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생겨서. 어떤 일인데? 전세 보증금 냈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재판해가지고 지금 환급 받는 거예요. 재판에서 이겨가지고. 일 처리는 좀 잘 됐나 보네요. 예. 돈은 돈대로 다 들고. 법은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좀처럼 법원 올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 말대로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생기는 법입니다. 상대방하고 상대방 많이 헐뜯어야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서로 없는 형편에 서로들 비하시켜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그게 제일로 안 좋더라고. 내 돈 줘가면서 또 안 좋은 소리 해줘야지 되고 들어야지 되고 이러니까 잴 수 있으면 재판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 법원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재판에 져도 좋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두가 내 말이 옳다고 말하는 이곳에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아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화두가 된 판사들의 회식 자리. 가끔 당신이 한번 판사해보라고 말하고 싶다는 이들은 국민이 직접 재판 과정에 뛰어드는 것에 은근한 기대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판결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이것은 책임인데 우리 마음대로 재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항상
그 다른 결론 내려고 해서 고민하고 괴롭고 이런 건데 그 부분을 사실은 판사 입장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정말로 제대로 대신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부분인데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형사비부에 왔지만은 진짜 유무죄 판단했을 때 그때 진짜 남들이 좀 판단해 줬으면은 미국 판사들이 딱 그 배심원들이 딱 해주잖아. 그냥 재판 진행하고 훨씬 편해. 진짜 형사 살인 같은 거 목격자도 잘 없는 이런 사건에 유무죄 다투면은 진짜 대석인들도 잠이 잘 안 와요. 일본은 모두가 억울하다고 말하는 곳.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판사들 또한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1900년도 초에 판사님들도 이렇게 가끔씩 억울하실 때 있으실 것 같아요. 있죠.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는 공정하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듣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조금 편파적이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왜 판사가 한쪽 편만 드느냐 이런 오해도 받고 하는데 그럴 땐 정말 억울하죠. 지금 판사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짜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되겠다. 그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도를 해야 합니다. 시작한 지 11시간을 넘기고 있는 국민참여재판. 이제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만이 남아 있습니다. 명백한 살인의 의도가 있었음을 끝까지 강조하는 검사. 얼마나 무거운 구형이 내려질까요? 이번 피해는 결국 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앗아간 생명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이 범행 도구로 사용된 구두에 대해서 모수를 후보해 줄 것을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지막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피고인의 마음속에는 정말 죽어도 상관없다는 고의가 있었을까요? 관건은 결국 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내는 것. 그러나 그게 그리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유죄로 확신이 생기지 않으면 혹시 유죄라는 의심이 들더라도 확신이 들지 않으면 유죄를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면 피고인에 대해서 행위 당시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걸 검증할 수 없다. 이런 원칙이죠. 이상으로 피고인은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정리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배심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피고인 자리에서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보기 바랍니다. 선소리로. 이제 심의가 마치고 그러면 이제 사무실로 옮기셔서 성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원들의 평의 과정을 카메라에 담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알려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홉 시간 넘은 시각. 그러니까 배심원은 아니신 것 같으신데. 아니 집사람이 배심원. 집사람.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나 걱정이 돼가지고 핸드폰이 계속 꺼져 있어서 차제에도 이런 게 이제 도착화가 되면 아무래도 일률적으로 판박이 판결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나 판사어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감성적이고 뭐. 배심원들이 법원에 들어온 지 꼭 12시간. 마침내 길었던 재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살인죄
유죄 혹은 상해치사. 이들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또는 폭행의 부위와 위험성, 또 그 폭행의 그 정도, 또 피해자의 사망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인 부위가 있었다고 인정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피고인은 징역 9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에 법원뉴스 88일을 위항에 선입한다. 압수된 구두 한 켤레를 불수한다. 배심원 9명 중 7명이 살인죄, 나머지 2명이 상해치사에 손을 들어주면서 다수결에 의한 살인죄 판결. 다만 형량은 15년에서 9년으로 줄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배심원들하고 같이 했는데 어떠셨어요? 뭐 결과는 뭐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변론하면서 느꼈던 건 5시간 동안 집중력을 잘 잃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 점에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힘든데요. 가서 자고 싶네요. 12시간을 긴장 속에 앉아 있어야 했던 배심원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여전히 뭐 실제 상황이잖아요. 마지막 판결을 우리가 의견을 냈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리고 특히 이제 무죄가 아니고 이제 유죄인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여전히 부담으로 좀 남고 있고요. 재판 절차라든가 진행을 확인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각 개인의 그런 인생이라든가 또 그 사람의 인생이라든가 그 피해자나 피의자나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좋은, 남의 인생.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진실을 저울질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법과 법원이 믿음을 얻는 길. 오늘 또 한 걸음 나아간 것 같습니다. 과거 집달리 또는 집달간이라 불렸던 집행관들. 아침이면 현장에 나갈 준비로 분주합니다. 채무자가 집에 없거나 문 열기를 거부할 때는 강제로 들어갈 권한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등에 열쇠라는 조끼가 있는데 글씨가 적혀 있는데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강제 개문할 때, 강제 집행 나갈 때요, 개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여기서 상주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침에 잠깐 들어왔다가요, 사건 받아가지고 나가서 같이 움직이고. 원래 본업은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열쇠, 동네 열쇠 가게. 가장 대표적인 업무는 압류, 흔히 말하는 빨간 딱지를 붙이는 일입니다. 책상에 소리가 잔뜩 있는데 이게 오늘 그럼 다 집행할 건가요? 예, 오늘 나갈 겁니다. 하루에 그럼 평균 몇 집 이렇게 방문하시는 거예요? 대략 한 15집에서 한 20집 정도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가시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가시는 거죠. 이게 나가실 때 그냥 이렇게 드는 생각이 있다면 나가실 때 이제 또 마음을 편안히 가지면서 채권자고 채무자에게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해야 되죠. 좀 힘들어요, 강제 집행은. 그 채무자하고 소유자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도 만족을 못해요. 때로는 쌀이라도 사다 주고 오고 싶을 정도로 딱한 사장을 만나기도 하기 때문에 집행관들의 외근길은 늘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는 106호에는 한 40대 가장이 체포돼 왔습니다. 유괴범 누명을 쓰고 경찰과 실랑이를 하다가 억울함을 못 이기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 실제로 무슨 유괴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었던 거잖아요. 아니, 저희 집이 바로 옆인데 그걸 저희 집사람 그쪽 아파트 사는 사람하고 친한데 무슨 유괴를 강아지들 개가 귀엽다니까 만져보고 하는 척이 없잖아요.
경찰관은 때린 사실 없다는 것이고 경찰관 머리를 바로 걷어찬 거는 지나가는 차가 이게 유인하는 줄 알고 저러는데 그게 아니더라라는 건 끝났습니다. 나중에 이제 공무집행 방해가 돼버린 건데 분을 못 참고 경찰을 때린 것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르겠지만 구속되면 당장 직장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구속만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작은 애가 아빠가 연행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어제 이불에다가 시까지 한 거예요. 불안해갖고. 밖으로 못 나간다니까요. 친구한테 놀림당하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이건영 씨가 조금만 집착했으면 눈앞에서 아빠가 연행되는 장면을 봐야 했던 아이들의 충격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네. 애들이 제일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집 앞에 아파트 앞에서 그런 거예요. 아빠는 자꾸 지구대 가서 얘기하자고. 내가 이거 사는 곳이니까. 당신들의 조사 끝나고 혐의 없다고 조사만 끝나고 가면 되지만 나는 여기 살지 않느냐. 그래서 지구대 가서 얘기하자고 계속 그랬는데도 계속 거기서 이루어졌나 봐요. 그래갖고 오빠가 화가 나서 지구대 가자고 여경을 손목 잡은 게 발단이 돼가지고. 2천만 원 이하의 소송에 한해 치러지는 소액 재판 법정.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직접 나서는 경우가 많은 소액 재판에서는 종종 분위기가 격해집니다. 이 사건은 결혼정보회사가 고객이 결혼까지 해놓고 수수료를 안 줬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징계를 시켜서 결혼하는 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원고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신랑의 뭐 연락처라든지 이런 건 가르쳐 준 건 맞죠? 아니 수수료 받으셨어요? 못 받았어요. 내가 안 주는 게 이해가 안 가겠다. 순리법에 이쪽에서 순리한 거가 아닌데 야 제가 내가 싸우실 필요 없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해달라면서 딸을 내보내서 공격하는 그런 걸 선고하면서 다투시지 마세요. 아니 다투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저희들한테 주장을 나가시면 저희들이 판단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9월 3일 오후 2시 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젊은이들 상대로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는 네, 그러지 마세요. 네, 2천만 원 4인까지. 그래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우리가 왜 애를 갖다 그쪽에서 소개를 했으면 결혼 상담소에다 소개해달라고 할 정도면 그 왜 대가를 안 주겠어요. 터무니없이 사기를 치는. 얼마나 달라고 하는 거예요? 300만 원을 달라는 거죠. 학교도 좋고 조건이 좋으니까 결혼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중개 수수료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다 가려서. 당신 똑똑하게 했으면 자칭 이제 성격에 맞으면 왜 그 소문을 안 주나? 딸 시집 보내고 그거 안 주고 잘 살 것 같으냐? 그냥 시어머니가 그걸 왜 안 주고 진짜 더럽다고 하더라. 시어머니한테는 무슨 시어머니가 그래. 여기 재판주의 그 수수료를 더럽게 안 주냐고. 내가 다 한다고 그 사람이. 소액 재판을 치른 날은 판사도 참여 사무관도 진이 다 빠집니다. 예? 오늘 정말 기네요. 둘 중 한쪽은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 고뇌가 없을 수 없습니다. 신랑은 뭘 제일 하시고 싶으세요? 그냥 물 한 잔 마시고 싶네. 목이 말라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마다의 주장과 깨알같이 적힌 문서 더미 속에서 진실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 진실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그것에 다가설 수 있을까요? 그러나 법원에서 만난 이들이 그토록 찾고 있는 건 어쩌면 절대적인 진실이 아닐지도, 답은 하나가 아닌지도 모릅니다.
어딘가에 있는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모두에게 가장 유익한 해법을 만들어내는 것. 이 땅에서 법의 역할은 그래서 더 어렵고 그래서 더 막중한 것은 아닐까요? 살기 어렵다는 게 점점 더 피부로 느껴지는 요즘, 집행관들이 또 고난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제는 어떠셨어요? 어저께요? 평상대로 그냥 일했어요. 그래가지고 임대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마음이 좀 아팠죠. 어려운 사정은 현장 가시면 어려운 사정인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내 차라니까. 그러면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비도 오는데 오늘 일하실 때 힘드시겠어요? 아, 그래도 뭐 저희가 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해야 되고 일이 좀 줄더라도 사람들끼리 잘 해결되도록 또 여유들이 있으면 이렇게 법적으로까지 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뭐 다들 잘 살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저도 뭐 나름대로 바람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들어가세요. 잠시만요. 인터뷰 마지막에 어떤 집에 재판에 가시는 거죠? 지금 영장 재판하고 있죠. 영장 재판 안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범죄자 하나도 없어가지고. 남부지방법원 영장 심사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 결정하시는 거예요? 저희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